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공급망 구조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철강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됐습니다. 상대국이 어떤 보복을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며 제 갈 길만 가는 트럼프. 부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놓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부산 기장의 해수 담수화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봅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트럼프와 부산경제 토론합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태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림 보면서 이 정부의 주요 정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가지고 주요 정책을 한번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리프입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 인하죠.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이민 억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한, 배제가 되어지는 형태의 그림으로 정책이 추진이 되어질 것 같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의 마감입니다. 이래서 글로벌 리더가 거래 기반을 동맹관계로서의 의미로 이끌어 나갈 형태가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석 연료에 관련 사업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친환경 정책이 후퇴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의 이제 배경이 무엇인가? 이 배경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몰락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게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정말 장기간 대외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지금도 적자이고요. 이 적자를 해소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목표 또는 수단의 슬로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우선주의, 또 다른 말로 마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 아마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주요 정책 또는 배경,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딱 짚어야 될 게 바로 관세 정책이죠. 벌써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5%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세를 매겨놓고 있는데, 현재 상황하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과연 피해가 클지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상당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저는 관세의 충격을 보고요. 사실 미국이 이제 충격을 2008년도도 크게 줬죠. 글로벌 금융위기. 거의 못지않는 충격인데요. 지금 바로 미국 위에 있는 국가가 카나다고 아래에 있는 국가가 멕시코인데, 그 두 나라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고요. 다행스럽게 한 달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10% 매기겠다. 그래서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로 들어갔죠. 차등적으로 10%, 15%. 뿐만 아니고 중국은 카드가 많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주요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진출한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건대는 WTO의 국제무역기구라 그러죠.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상황이고요. 제가 보건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대국들이 다소 피해를 보지만은 중장기 측면에서는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들이 위축당하는 경제가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상호 관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상호 관세 부분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상호 관세, 쉽게 이야기하면 파트너 국가에서 10%의 관세를 부과를 하면 자국에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죠. 지금 당장은 미국의 리쇼링으로 인해서 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정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그려지면서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중국이 지금 미국 수출량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다 보니 중국에 만약에 그 관세가 부과되어졌을 경우에는 상호 관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가장 큰 피해는 중국에서 입을 것 같습니다. 철강 이미 25%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상의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사회자 말씀하셨지만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네. 나아가서는 반도체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죠.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수출입 하는데 관세가 예를 들어서 10% 또는 뭐 그 보편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저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단적인 예로 이미 어떻습니까?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철강 산업이 가장 지금 많은 위험을 받을 확률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일기 때도 역시 철강 부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15% 정도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형태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산업 부분에서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이 자동차는 현대차하고 기아 자동차의 수출 물량이 굉장히 지금 미국 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점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만약에 높여서 수출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 계시는 소비자들께서 3,000불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을 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해야 하다 보니 이 경우에도 역시 미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서 수출되어지는 현대차 자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태의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일기 때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2017년 1월에 일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4년 동안 관세 정책을 폈는데 한국에 미친 영향도 그렇지만 미리 좀 부산도 그때 당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017년도죠. 네, 그러니까 네, 일기 때 뭐 똑같이 이제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었는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관세는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면하는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많이 줄였었죠. 일종의 이제 그 쿼터제라 그러죠. 쿼터를 했었는데 그런 결과로 부산의 뭡니까 대미 철강 수출액이 크게 줄었죠. 네. 첫해 연도에 5.8% 줄었었고요.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한 뭐 40억 달러 근처였었는데 2020년에는 무려 절반 이하로 17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나타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산업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철강뿐만 아니라 또 가공된 상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트럼프 일기일 때 부산의 전체 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경제 성장률은 3% 이상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 이하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면 아마 일기 때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쟁점과 관련해가지고 부산 상공회의소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김 교수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면 이제 트럼프와 지역 경제에 영향되어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관세인데 보편 관세, 기본 관세입니다. 보편적으로 10%에서 20% 관세를 매기겠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최소 10%, 20%.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미국에 수출한 품이 뭐 철강이란 자동차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미국과도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지만 중국과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뿐만 아니라 제3의 시장에서 즉 미국에서 또 중국과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산 경제에 불리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지역에 있는 상당수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과를 보면은요. 부산 지역 기업인들의 82%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결과하고 또 과연 어느 업종이 가장 타격이 클지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죠. 철강하고 아까 자동차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또 우리 항만을 가지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류업
업종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부산항을 기항하는 선박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용사들도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물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많은 위험에 지금 현재 봉착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항만과 관련되어진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또 물류업체들, 중소 물류업체들이 물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물량들을 지금 소화를 못 해내는 형태의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임이 인상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중소사주들한테도 도움을 지금 현재 주지 못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계엄 정국이다가 보니까 안 그래도 환율 시장이 불안한데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환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예, 개방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에서 아마 환율은 금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외적도 높고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고환율 상황이죠. 그럼 이와 같은 환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지자체가 좀 해줘야 되고요. 특히 사실 오래전 일이죠. 이와 같이 개별 기업이 그 환 위험을 좀 이렇게 줄여보고자 노력했던 것이 키코 문제입니다. 네, 네. 키코라는 상품을 만들어냈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중앙정부가 좀 노력해야 되고요. 지자체가 좀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를 해서 저는 거기 우리 부산이나 중앙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조금 조달을 해줘야 되는 형태의 긴급 그림이다. 자금 조달. 네, 네, 그래서 네. 운용 자금을 좀 조달을 해줘야지만이 이 중소기업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100대 기업이 없는 부산으로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긴급 운용 자금 일단 먼저 좀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이 지금 완불당 1,450원 기준으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450원이라 그러면 중소기업 업체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현재 환율이다 보니 이 환율이 지금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시장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서 한 60억 불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이제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거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환율 붐을 잡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수 기반 산업을 좀 육성을 먼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신성장의 동력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할로 지원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가능한 것은 AI, 디지털화 이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부산의 주력 산업 누가 뭐래도 자동차와 철강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산업이 받게 될 영향 좀 심도 있게 한번 박 교수님 짚어봐 주시죠.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건 많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 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될 때 봐보면 전기차 구매자들한테 7,500불 정도를 지금 공제를 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500불을 지급해주는 것을 지금 스탑핑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다 보니 이렇게 되어지면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클로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전기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힘든 시기를 아마 맞게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수출입 물량이 줄어들면은 물류업계 타격도 심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은 그 지지난해 2023년 같은 경우는 항만 물류 산업이 지역의 GRDP 성장을 견인했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 간의 교육이 이렇게 위축하게 되면 물류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오히려 항만 물류 산업이
오히려 지역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는 그런 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조선업은 네. 오히려 호재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호황을 맞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군 함정들을 지금 현재 리페어하는 형태로 벌써 하나오션과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MRO 사업이 굉장히 아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해군의 해군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정강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다 보니 함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조선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뛰어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지금 현재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해군이 새로운 함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업은 호황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그 말씀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부산에 주는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동의도 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단 그것을 좀 지렛대로 활용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많이 듣는 이야기가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이슈를 안보 이슈와 연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군함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안보와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수리조선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미 동맹과 연계했어서 그 관세 폭탄의 후폭풍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수출입에 의존하는 산업보다 좀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좀 말은 쉬워 보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두 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런 내수 기반 산업을 좀 육성을 먼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신성장의 동력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수 기반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뭐 수출입 산업이 다각화했다는 일련의 그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수 기반의 산업을 조금 확장시키는 것이 아마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수 기반 산업의 핵심이 제가 생각해 보면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 투자를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 부산시가 매 5년마다 전략 산업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 투자를 좀 집중해야 되는데 부산은 다행스럽게 그 관광 컨벤션, 마이스 산업에 비교적 좀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과 컨벤션을 그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정말 이런 그 관세에 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분야별로 현 상황에 맞게끔 맞춤 지원을 하겠다. 늘 듣던 얘기 같기도 하고요. 뭐 좀 실질적인 어떤 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최근 들어서 부산시에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상경제대책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맞춤식 지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실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보가 서로 미스매치 되는 거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재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전적으로 엄격한 심사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사후적으로 해당 재원이라든지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줘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춤식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춤 지원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부분에 어느 산업을 저희들이 이제 실렉션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이 지금 철강 산업에 맞추겠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맞추겠다, 아니면 뭐 선박 산업에 맞추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재원을 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되어져 있는 재원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재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산시에 지금 이제 재원을 가지고 힘들다라고 그러면 이제 정부로부터 갖고 와야 되는 형태의 그림인데 그것도 저는 먼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산업을 먼저 즉 선정을 할 것인가가 먼저 그림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이 먼저 조금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원의 예산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꼭 당연히 뭐 필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충분히 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원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금년 초에
그 중앙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니까 부산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그 이미 지정된 기회발전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발전 특구에 중앙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세제까지. 그리고 이걸 부산시는 이미 그 부산에 3개 기회발전 특구가 있습니다.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숙박 쿠폰을 준다든지 또 부산에 이미 뭡니까 관광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중앙 재원을 부산으로 가져와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한국은행을 통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저희들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긴급 자금을 조금 융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금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캐시를 먼저 좀 확보를 하는 전략을 먼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역시 부산의 경제 상황이죠. 현재 부산 경제 상황이 어떤지,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힘든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제 전반적인 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부산 경제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박 교수님이 100개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네. 큰 기업이 없다는 뜻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그 어떤 충격에 그걸 흡수하고 완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사실 제가 만나본 많은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상품이 있는데 판로가 없습니다. 이 판로 지원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가능한 것은 AI, 디지털화 이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산 경제를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김 교수님 의견도 100%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 경제가 잘 되어지려면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야 됩니다. 380만에서 33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인구 문제가 지금 이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부산은 산업 정책 마찬가지고 산업이 전체 아마 활성화를 다시 활성화가 되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지금 봐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년 지원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으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전부 다 외부로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요. 서울 경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소위 말하는 생산 인구인 이 청장년층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부산의 산업 만약에 이 정책이 활성화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제 이 산업 정책보다도 인구 정책을 먼저 조금 고민을 해야지만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지금 마지막으로 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하셨죠. 네, 그림 보면서 박 교수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통상 쪽입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도 미국 무역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에너지 부분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만은 청정 에너지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대미 투자 기업들이 계속해서 불안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히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금융시장입니다. 순수출은 감소가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억 불 정도 10% 관세가 부과가 되어졌을 때 우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인데요. 우리 아마 지금 논의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남북 관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불확실성이 아마 계속해서 고조가 되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97년, 98년도 위기가 크게 있었고요. 또 2008년, 9년도 위기가 크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 이런 강한 믿음, 이 강한 믿음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